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보고서, LG 엔시스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담당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자유롭게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정 토론 아직 안 하신 분들께는 골고루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찬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잠깐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완전히 새로운 이런 또 뭐가 나와가지고요. 잠깐. 이때까지는 6시 58분에 KT 두 회선을 잘랐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선관위께서 다시 또 이렇게 제시하신 자료에 보면 7페이지를 보면요, 6시 46분경에 KT 1회선을 차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돼 가지고 요거과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세 회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관위 망이라고 합시다. 선관위에 또 내부망이 있을 거니까 이게 선관위고, 그 다음에 이제 KT망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안 나오는데 6페이지에 보면 210으로 시작하는 IP가 있습니다. KT망 1번을 210으로 시작하는 IP, 이 망이 KT망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KT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KT망이 두 개라고 하니까 KT망 2번. 이거는 IP가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LG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G망이고, LG망은 6페이지에 보시면 58로 시작하는 IP를 할당받은 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선관위는 이 세 개의 망을 통해서 트래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망과 연결되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 라우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스티네이션 라우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트래픽이 마지막에 올 때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안으로 주는 그 역할을 하는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있고요. 이 데스티네이션 라우터는 그 망 사업자의 BGP 라우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BGP 라우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망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에 선관위에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LG의 BGP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자료 7번에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요, 쭉 라우터 로그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나중에 또 이런 설명이 있고 해명이 있겠습니다만, 요 210망과 연결된 선관위의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6시 39분부터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운하고 옆에 BGP Notification Sent 이렇게 밑에 계속 보시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6시 39분 시점에 나는 다운됐다 이제 이쪽으로는 트래픽을 보내지 마라 라는 신호를 BGP 라우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BGP 라우터는 다른 데서 쭉 트래픽이 와서 마지막에 이 데스티네이션으로 오는 트래픽을 1위로 더 이상 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계산을 합니다. 네이버가 어디냐? 얘와 가장 가까운 네이버가 어디냐?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네이버가 172번이다. 앞으로 내한테는 보내지 말고 172번으로 보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172번이 무슨 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T 2번 망일 수도 있고 다른 망일 수도 있고 그건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위로는 보내지 마라. 이런 신호입니다. 그러다가 한 1, 2분 아니면 몇 초 내에 다시 업됐다. 그럼 다시 보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한번 다운된다 이러면 BGP 라우터는 네이버가 어딘지를 다 새로 계산해야 됩니다. 다 새로 계산해서 이 데스티네이션에 가장 가까운 어떤 다른 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망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위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6시 58분에 KT망과 연결된 선관위의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다운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다운되고 그 다음에 KT망의 BGP 라우터가 더 이상 요리로는 트래픽을 안 보내고 전부 1위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위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새로 드러난 정보는 6시 58분이 아니고 6시 39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라우터가 계속 업다운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라우터 플랩이라는 공격인데요. 공격이 BGP 라우터를 무력화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BGP 라우터가 1위로 더 이상 트래픽을 못 보내게 되면 다른 경로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메모리 인텐시브한 작업입니다. 근데 새로 계산했는데 또 업이라니까 그걸 또 새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망 사업자들은 자기 BGP 라우터를 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데스티네이션 라우터 중에는 나쁜 놈들도 있는 거거든요. 각자 뭐 아무나 선관위는 좋은 그런 망이지만 어떤 나쁜 그 수용가가 BGP를 완전히 먹통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 여기 어떤 나쁜 망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계속 업다운 보내면은 이 라우터는 뻗죠. BGP 라우터가 뻗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보통 30분 안에 업다운이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그거를 반영 안 하고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망사업자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한 뭐 엄청나게 많이 업다운 했다는 완전히 새로운 오늘 자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선관위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요 회선의 용량이 155고 또 이것도 155고 또 이것도 155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관위는 토탈 465메가비트/세컨드의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은 이제 보통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이라고도 하고요. WAN 로드 밸런싱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양이 많으면 이 안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 스위치가 자동으로 이 BGP에게 어느 한 회선이 많이 부하가 되면 더 이상 이쪽으로 보내는 양이 있는데 오버플로우를 저쪽으로 줘라. 그래서 이것도 작동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쪽도 작동하고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용량이 465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된 자료를 이제 새로 좀 이거 내려야 될까요? 상당히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런 자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1월 27일 날 선관위에서 준비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럼 보면 회선 용량이 총 465메가로 돼 있고 KT 2회선, LG 1회선 각각 155메가입니다. 그런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이 KT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두 회선, LG 한 회선인데, 요 라우터, 요게 바로 이제 데스티네이션 라우터입니다. 그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있고 또 L4 통신 장비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L4 스위치라는 겁니다. 이제 이 L4 스위치하고 라우터가 같이 작업을 해서 어느 한쪽 트래픽이 많으면 그 트래픽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그거를 링크 애그리게이션 또는 밴드위스 애그리게이션 해서 각각의 망을 총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 언제 어느 정도 되면 트래픽을 어디로 보내라 이런 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6페이지에 configuration 파일이 있습니다.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트래픽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왜냐하면 길이 두 개니까 그 교통 정리 규칙,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들어오는 트래픽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디도스 방어 장비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디도스 장비에 유입된 트래픽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얼핏 보면 여기 250메가 이제 225만 킬로바이트니까 단위가 킬로바이트고 그러니까 250메가죠. 이 그래프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야 6시에서 7시 사이에 250메가를 훨씬 넘는 그런 트래픽이 들어왔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이래 보니까 녹색 선은 차단 트래픽이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총 유입 트래픽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차단 트래픽이 있는데 차단 트래픽이라는 게 유입된 트래픽 중에 디도스 방어 장비가 이거는 나쁜 트래픽이다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그 트래픽을 말하는 거니까 유입 트래픽보다 차단 트래픽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차단 트래픽 줄이 유입 트래픽 줄보다 더 위에 올라갔나? 이게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차단 트래픽 수치가 있는데 차단 트래픽 제일 높은 데가 240이에요. 근데 왼쪽은 250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치 뭐 트래픽이 훨씬 더 많이 250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뭐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입 트래픽이 그렇고요. 6시 58분까지의 유입 트래픽 추이를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58분에 KT 두 선을 잘랐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걸 보면 이제 다른 또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의 논의를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 버리는 새로운 뭐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걸 모르고 준비했으니까, 6시 58분에 KT 두산 라인을 자르고 했다는데, 이제 그 이유도 뭐 전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데,
KT 쪽으로 무슨 공격 트래픽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LG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6시 50분경부터 트래픽이 막 줄어들어가지고 한 100메가 정도 됐을 때 KT 두사선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줄어드는데 왜 잘랐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주신 그 자료의 7페이지를 보면요. 6시 39분부터 KT가 172번으로 트래픽을 보내라. 더 이상 나한테는 보내지 말고 172번으로 보내라. 나는 다운됐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는 건데 그 LG 라우터는 58번인데 왜 172번으로 보내라고 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172로 시작하는 망이 정확히 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라서 아주 재밌네요.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 32분까지의 유입 트래픽입니다. 이것도 물론 선관위 측이 제공해 주신 그런 자료를 7시에서 8시 32분까지 잘랐습니다. 그걸 보면 유입 트래픽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는 시기가 많고요. 아주 불규칙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디도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해요. 왜냐하면 0인데 디도스 방어 장비가 뭐 방어하고 말고 할 것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시 이후의 상황은 디도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저의 그냥 이해인데 왜 모든 언론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하여 뭐 5시 50분부터 8시 32분까지 서비스 장애가 됐다. 2시간 반이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장애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점은 기술적으로 뭐 전혀 일치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아예 디도스 방어 장비가 방어할 트래픽 자체가 없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참 저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이런 기회나 또 앞으로 있을 기회에 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주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 7시 10분경부터 트래픽이 한 40 평균 초당 40메가 정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한 25분 정도 들어오고요. 선관위 슬라이드 10에도 보면 요거를 1차 정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 유입 트래픽의 규모는 평균 40메가 정도 됩니다. 여기 요 그림에 보면 요 정도 40메가. 그 다음에 그 시기를 그 시기 동안 LG망으로 들어온 트래픽의 양은 실은 10메가가 안 돼요. 5메가 평균으로 치면 5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KT 1번망으로 30메가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때. 왜냐하면 선관위 측에서 KT 1번망을 7시 10분부터 열었어요. 그래서 7시 10분부터 KT 1번망으로 안정적으로 30메가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내놓은 기술 보고서 슬라이드 13을 보면 LG망을 경유한 사용자는 접속이 원활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요때 트래픽은 사실 KT망을 통해서 주로 다 들어왔는데 왜 LG망을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뭐 선관위 측 입장에서는 6시 58분에 KT망 2개 자른 게 LG망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니까 요때 1차 정상화는 LG망 덕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7시 10분 요거 1차 정상화 이후 약 25분간 LG망을 경유한 사용자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게 요 그래프가 이제 LG망을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인데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근데 트래픽의 그 규모 이제 그 레졸루션이 워낙 이상해가지고 참 읽기는 어려운데 여기 보면 최대 6시 58분 KT 회선을 단절하고 LG U 플러스망만 유지한 후에 최대 30메가 정도의 트래픽이 LG U 플러스로 들어왔다. 이렇게 선관위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요. 30메가에 잠깐 도달한 유입, 트래픽 유입이 있은 시점이 7시 전이에요. KT망 자르기 전에 이미 트래픽이 LG망과 분산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KT망 두 개가 상당히 이제 60% 회선 300 두 개 합하면 310인데 220 정도 들어오니까 KT망 두 개의 커패시티의 60% 정도 되니까 트래픽이 LG망으로도 한 30% 분산돼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때가 30메가인데 자른 후에 LG망만을 유지한 후라는 게 이게 6시 58분 이후라는 말인데 그 이후에 보면요. 그 특히 7시 10분에서 7시 35분 사이에는 평균으로 치면 5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해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최대 30메가 정도가 6시 58분 후에 유입됐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 그래프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식의 너무 작은 해상도는 사람들이 논의하기도 어렵고요. 데이터 세트를 그냥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간 동안에. 그거는 뭐 아무런 사적 개인정보 들어간 것도 없고요. 그냥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인커밍 트래픽이 몇 메가다. 이게 뭐 무슨 프라이버시 이슈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데이터셋 주시면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요. 그래프를 뭐 포토샵으로 그리는 것도 아닐 테고 어차피 데이터셋으로 그렸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KT망 이제 7시 10분에서 7시 35분 선관위 슬라이드에서 1차 정상화 됐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KT망 공격 여부 확인을 위한 일시적 회선 복구로 트래픽이 유입됐다 라고만 이렇게 적어두고 계세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 실제로 트래픽 유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4번. 요게 뭐 워낙 단위가 작아가 잠깐 나오고 치웠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25분 동안 쫙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참 궁금한 게 KT망 공격 여부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망을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면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건가요? 막 유입 트래픽의 규모가 막 몇십 기가 비트가 막 되고 이래 되면 뭐 클래스 B 정도의 망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이거 뭐 30메가, 40메가 이거 가지고 KT 망을 막 공격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읽기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알려면 디도스 방어 장비에 기록되는 유입 트래픽 추이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라우터를 업다운 해가지고 이거 디도스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 이것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좀 궁금한 거는요. 이런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열었어요. KT망 1번을. 열어보니까 과연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아까 거기 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안정적으로 쫙 들어오는 건데 요 부분의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요. 녹색 선 있잖아요. 녹색 선 차단 트래픽. 이거는 이제 나쁜 트래픽입니다. 녹색 선이 7시 10분에서 7시 35분까지는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 말은 요 기간 동안에 들어온 트래픽 중에는 공격 트래픽은 없다. 전부 다 그냥 정상 트래픽, 깨끗한 트래픽. 이 25분 동안 안정적으로 쫙 KT 1번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거를 확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KT 1번망을 그때 또 잘라요.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요. 요 그래프가 그러면 잘못 그려졌다. 뭐 또 그랬으면 또 그런 자료를 또 주시면 또 나름대로 또 분석하면 되고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LG U 플러스 망을 경유한 사용자는 원하는 이거는 뭐 좀 사실과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격 여부 확인을 위해서 열어보니까 깨끗한 트래픽만 25분 들었는데 왜 다시 닫았는지. 제 같으면 그때 KT 2번망도 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3개 회선으로 처리하던 상황에서 한 개 회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왜 선관위가 스스로 만들었는가? 3개 회선 용량, 선관위는 자꾸 선관위 총 용량이 얼마인지를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첫 슬라이드에 보면 당연히 총 465메가라고 스스로 적어 놓으셔놓고 또 다른 데 가서는 계속 310이다라고 하시는데요.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만일에 310밖에 못 썼다면 선관위에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 L4 스위치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해야지요. 그래서 세회선 용량의 47%밖에 안 되는 트래픽인데 그 트래픽의 양이 221메가, 평균 221메가인데 선관위는 온갖 자료에 자꾸 263메가라고, 최대 263, 초당 263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초당 263메가가 들어온 시점이 딱 한 번 있어요. 6시 15분에. 딱 한 번 있고 나머지는 훨씬 밑에 떨어져 있는데 트래픽 1시간 정도의 트래픽 이야기할 때 단 한 번 있었던 그 점을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이상한 거죠. 그런 부분도 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47%인데 한 회선에 다 오게 하는 이런 상황을 왜 초래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회선 자른다고 공격 트래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마지막 회선으로 그냥 집중되는 겁니다. 그게 그 BGP 라우터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선관위는 KT와는 공격 PC의 IP를 공유했어요. 따라서 KT는 스스로도 공격 PC로부터 오는 나쁜 트래픽을 스스로 차단해요. 근데 LG와는 공격 PC IP를 공유를 안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선관위 직원분이 계세요. 그러면 KT는 이미 자기가 좀 잘라주고 차단 좀 하고 보내는 건데 LG는 차단 안 하고 다 보내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KT를 자르고 LG만 하는 건지. 그 과연 LG 하나만 의존했는데 트래픽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KT 다시 여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트래픽이 줄어드는데 왜 자랐는지. 자른 시간에는 긴박했다 치더라도 그 후에 1시간 34분 동안 계속 긴박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7시 10분부터 7시 35분까지 KT망 2개 중에 하나를 링크업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트래픽을 받으니까 잘 들어오고 있고,
이 설명은 정말 컴맹 상대로 하는 좀 너무 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아요. 망 공격 여부 확인을 위해 가지고 뭐 선을 업했다가 다운했다 이런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회선 복구를 해보니까 과연 공격 트래픽이 있습니까? 예. 별로 공격 트래픽도 없고 40메가 정도의 정상 트래픽이 쫙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실을 25분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 안 하고 25분 가만 그 왜 그러고 나서 그때 또 링크 다운을 시켰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겁니다. LG 엔시스 기술 보고서는 11월 26일 날 선관위가 받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분께서도 그렇게 확인해 주셨고요.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라우터와 LG망과의 BGP 다운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KT하고 LG에다가 BGP 다운업 발생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라. 이제 요 표현은 조금 이제 뭐 너무 간단하게 적으시니까 이래 적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KT의 BGP 라우터, 그 다음에 LG U+의 BGP 라우터, 그게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가 어떻게 됐는가 그 시점에 그거 로그를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KT망과 연결된 선관위 측의 데스티네이션 라우터 그것에 링크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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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황 로그 오늘 일부 아주 일부 공개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전부 다 딱 받아가지고 보면 몇 시에 도대체 어느 라우터가 데스티네이션 선관위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가 미친 듯이 업다운 업다운 했는지 그거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 이게 왜 7시부터는 전혀 트래픽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했는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권고를 한 거지요. 그게 11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장애 원인은 금방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게 이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수사 방해까지 가지 않을까. 영어로 하면 obstructing the course of justice.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찰은 뭐 전 국민 상대로 디도스 때문에 2시간 반 뻗었다 이런 기술적으로 얼토당토한 발표를 하는데 선관위는 이 기술 보고서 딱 읽어보고 경찰이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걸 그냥 즐기고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검찰에게는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 나으리께서 이 기술 보고서를 읽어보고 하나도 이해를 못 하셨겠죠. 검사 나으리는. 그렇지만 검찰에도 쟁쟁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거 딱 읽어보고도 이걸 완전히 그냥 묵살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보면 도저히 2시간 반 동안 디도스 때문에 뻗었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끝으로 이제 11월 26일 날 이 보고서를 받아보셨으면 왜 아직까지 LG나 KT에게 BGP 라우터 상황이나 아니면 선관위 스스로의 데스티네이션 라우터의 업다운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왜 누가 이런 결정했는지 선관위가 왜 이걸 아직 조사를 안 하는지 궁금하지 않은 건지 저는 뭐 궁금해 죽겠어요. 예. 선관위가 진짜 서비스 장애원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얘기가 좀 어려워지네요. 저도 사실 이해를 충분히 잘 못하겠는데 뭐 말씀하시게요?
네, 뭐 어차피 말씀하셔야 되니까 지금 질문 받으신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뭐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결국은 아마도 이제 김 교수님은 BGP 업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디도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글쎄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지만 이게 처음에 뭐 선관위 직원이 개입했다느니 뭐 또 고의적으로 했다느니 이런 의혹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못 대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또는 과잉 대응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었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어쨌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사무관님이, 담당 사무관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훈옥 사무관님이시죠? 아니면 담당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예, 제가 잠깐 제가 이제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 사고, 그러니까 10월 26일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이후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이 의혹들이 계속 옮겨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로그 파일을 뭐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어서 못 준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저희의 어떤 해명을 통해서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 DB를 뭐 끊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료에도 있지. 예? 아, 예. 아, 예, 그러면은, 예, 제가 단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은 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는 얘기 같습니다. 예, 여기 오셨으니까 뭐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논의에 집중돼 있는 부분에 말씀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앞에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논점과 관련된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 조 자료를 직접 만들고 이거를 분석한 사람이 지금 이제 옆에 있는 유훈옥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그때 당시 기술적인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중간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도 양해하신다 그러면은 저 파워포인트를 좀 쓰면서 예. 좀 구성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찬 교수님은 또 보시려고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좀 이게 뒤에서 보는 게 좀 불편한데요.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는데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LG 엔시스 보고서가 11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참여연대가 입수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김기찬 교수님이 분석을 주로 하셔가지고 여기 자료집에 분석 자료를 내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과 다르게 여기 새로 가져오신 자료에, 그러니까 6시 58분이 아닌 6시 39분부터 뭐 업다운이 계속됐던 새로운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순서가 보고서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고 다시 또 여기서 반박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자료가 좀 순서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점을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지난번에 보고서 말고도 다른 모든 자료들을 한번 좀 공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공개하신 건지, 그리고 더 공개하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선관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시스템 구성도 말씀하셨죠. 뭐 디테일하기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스템 구성도를 완벽하게 다 그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되어 있는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KT 이외선 뭐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하고 그냥 구성도상으로 보여드리는 시스템 구성도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F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상으로 이 L4가 KT와 LGU 플러스 그러니까 총 3회선이죠. KT 2회선과 LGU 플러스 1회선 이 왼 구간에 있는 회선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밑에 있는 L4가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어떤 기술인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L4들은 FLB 그러니까 파이어 로드 밸런싱 기능과요. 그 밑단에 있는 L4는 SLB라 그래서 서버 로드 밸런싱입니다. 그래서 FLB가 SLB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치해 있는 그 L4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L4가 담당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L4와 라우터가 예. 공동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는 이 하단에 있는 L4가 라우터의 로드 밸런싱을 담당한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모르는 지식이어서 혹시라도 뭐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뭐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배치해 놓은 이 L4는 방화벽,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L4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방화벽을 두 대로 그러니까 페일오버라든지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두 대가 액티브로 구성되어서 한 대가 장애가 발생하면은 테이크업돼서 다른 방화벽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FLB를 구성을 했고요. 밑에 있는 L4는 지금 보시면은 뭐 선거정보 서버에 5대, 홈페이지 2대 이런 식으로 배치되면서 총 뭐 여러 대의 서버가 한 대의 서버처럼 보여주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SLB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는 한 대의 서버인 것처럼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가지만 실제는 여러 대의 서버가 배치되어서 그 용량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이제 분석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총 465메가라고 얘기한 거는 저희가 KT 이후에는 310메가와 그다음에 LG 155메가 이걸 다 합했을 때 이제 465메가란 용량을 쓴 거고요. 실제적으로 11.6 당시에 공격 트래픽이 들어왔던 거는 KT 2회선으로 집중되어서 들어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LG U 플러스 쪽으로는 트래픽이 유입은 있었지만은 그 310메가라는 그러니까 155메가 두 라인을 합했을 때 이제 밴드위스가 310메가가 나오는데 이 310메가에 263메가 최고 피크 이 부분도 좀 이제 제가 전제를 깔아드렸으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웠을 텐데 여기 보이는 이런 MRTG라는 정보거든요. 이 MRTG 정보는 라우터로 들어오는 통신 트래픽을 차트로 그리면서 이런 상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저희는 5분 간격으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초당 263메가 탁 뛰었다라고 그러니까 두 라인을 합했을 때 263메가거든요. 그때 이제 최대 피크를 쳤을 때라고 하는데 그게 1초가 아니라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5분 단위로 차트를 그려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분단 간격으로도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310메가에 263메가가 과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네트워크 트래픽이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제가 구성도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NCS 분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도스 장비는 자기는 들어오는 트래픽을 잘 방어했다. 그래서 디도스로 구분할 수 있는 패킷이 들어오는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그거는 나쁜 패킷으로 털어내고 정상적인 패킷만 웹속으로 가도록 조정을 했다. 걔는 역할을 잘한 겁니다. 근데 앞에서 들어오는 회선 밴드위스 고갈을 시키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디도스 공격인 플러딩 공격이었습니다. UDP와 ICMP라는 이제 기술 용어가 들어가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공격이 들어와서 회선 밴드위스를 고갈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310메가인데 왜 263메가가 100%가 차지 않았는데 왜 고갈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이게 꽉 찼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ATM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왼 구간에서 통신 회선을 구성을 하고 각 라우터끼리의
그 회선을 구성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한 그런 기술 중에 ATM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ATM 기술은 저희가 지금 저기 별도의 자료에도 들어와 있지만은 약 85%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TM은 셀단이라는 그런 이제 특수한 방법으로 정보를 주고 패킷을 주면은 이건 라우터에서 저희가 이 구성도에서 밑으로 쭉 흘러가는 구간은 이더넷이라는 별도의 방식으로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TM에서 이더넷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걸리는 오버헤드가 약 1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85% 정도의 패킷이 들어오면은 밴드위스 고갈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ATM 구간에서는 그렇다라고 공식적인 의견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 155메가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은 패킷 이 기술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를 6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라우터의 컨피그, 그러니까 LGU 플러스의 컨피그에 대해서 좀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KT하고 LGU 플러스는 한 라인이었습니다. KT는 두 회선이었고요. LGU 플러스는 한 회선입니다. 한 회선으로 들어오는 KT는 2회선을 담당하라 2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KT 가입자가 있을 거고요. LGU 플러스 가입자가 있고 KT LGU 플러스 외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KT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아까 이제 BGP나 뭐 이런 전문 용어를 쓰셨지만은 네트워크상에서는 가입자가 보는 수준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가는 경로를 배정받는 게 BGP 라우터나 여러 간 통신 구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경로를 배정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KT는 310메가입니다. LGU 플러스는 155메가입니다. LG 가입자는 당연히 LGU 플러스망을 타고 들어옵니다. SKT나 나머지 KT하고 연동되는 구간에 있는 가입자들이 들어올 때는 KT는 310메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경로를 최단 경로로 배정받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라라고 라우터상에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박스에 그려져 있는 제가 진하게 표현했는데 6페이지에 있는 Promise Subnet Prepend Out이라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Set as Path Prepend 3XX 이거는 이제 저희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X 표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LGU 플러스 가입자들은 LGU 플러스 망을 탔을 거고요. 그 공격이 있을 당시에 좀비로 사용됐던 PC인 경우들 나머지 사용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GU 플러스 구간보다는 KT 쪽으로 많은 패킷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좀비 PC와 실제로 정상적인 리퀘스트를 보내는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혼합돼서 유입돼서 그 KT망으로 들어왔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7페이지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060 58분에 KT 회선을 두 회선을 운영하다가 060 58분에 나머지 한 회선을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060 46분에 지금 보시면은 060 39분 55초에 네이버 172 XX 요 표현되어 있는 이 IP는 공인 IP가 아닙니다. 사용자들은 모르는 IP입니다. 이건 뭐 네트워크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시리얼 구간에서 그 시리얼 구간에서 자기들끼리 통신하기 위한 BGP 통신이라든지 이런 프로토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사설 IP입니다. 프라이빗 IP이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들한테 보이는 IP가 아니고요. 내가 살았느냐, 상대방 라우터와 내가 살았느냐, 네가 죽었느냐를 서로 네고시에이션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IP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회선이 있었고 끝에 .5로 끝나는 거와 끝에 .1로 끝나는 거는 우리 회선에 연결된 KT에 있던 라우터들의 시리얼 IP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BGP 업다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아까 전문 용어로 쓰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평상 상태인데 BGP 업다운이 일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악의적인 공격이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업다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10메가 밴드위스에 263메가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라우터가 내가 처리하기 위한 밴드위스를 초과해서 계속
KT 쪽에서는 1기가를 갖다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1기가를 갖다 붓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155메가, 310메가 중에 85%는 약 260메가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근데 계속 1기가를 부어댑니다. BGP 업다운이 일어납니다. BGP 업다운이 일어나는 상황들에서 저희 담당자는 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좀비 PC IP를 차단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KT와 연계를 해서 KT한테도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비 PC IP를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작업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이버 대피소로 저희가 바로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하지 못했던 거는 사이버 대피소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다른 아까 이제 우리 정보화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가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합센터,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뭐 기사는 민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이버 대피소라는 거는 결국은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대피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망은 퍼브넷이라는 공공기관과 국가기관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퍼브넷이라는 서비스망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사이버 대피소가 없었습니다. KT에서 운영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코넷이라는 망이 있습니다. 퍼브넷은 없습니다. 저희가 코넷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즉시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을 하고 UDP 플러딩이나 ICMP 플러딩이 들어오는 네트워크 밴드위스 고갈 상태를 막아냈겠죠. 하지만 그 공격이 들어올 당시에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담당자는 초동 조치 단계에 접속 그 좀비 PC를 차단하는, 좀비 PC로 발견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디도스 장비는 잘 막아냅니다. 라우터에서 걸러줘야죠. KT에서도 걸러주고. 근데 이게 수작업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항력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 06시 46분과 06시 58분에 그 결정을 하신 분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MRTG에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KT가 이렇게 구간을 기후 회선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LG는 공격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요. 이 시간대에도 공격이 들어오고 디도스 장비가 LG U+ 쪽으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KT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LG U+는 그나마 회선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KT망을 차단을 하고 LG U+로 돌리는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그게 적극적인 조치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디도스 대응 지침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의한, 저희가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최후의 판단을 했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제가 수고스럽지만 사무관님이 거기 좀 계시고 한 20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좀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좀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종합 토론을 좀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세 분 오셨습니다. 소개드리고 주로 세 분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동네 북의 난 님이신데 끝에 계신가요? 지금 제가 가운데 계신 분이요.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시고요. 또 아고라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네티즌 집행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황규만님, 저 끝에 계신데요. 진보 네트워크 센터 서버 관리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김기찬 교수님도 아마 질문하실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이제 세 분께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발표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기왕에 나와 계시니까, 그리고 세 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마 그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로 세 분 뭐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질의응답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경우 하나 가져가시죠. 먼저 여기 LG 플러스 회선 라우터 컴퓨터 내역을 좀 가져오셨는데요. 이 BGP 설정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KT 가입자인 경우는 KT망으로만 유입이 되고 LG 플러스 가입자는 LG 플러스 망으로만 가입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에 따라서 이제 KT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BGP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쪽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의 컨피그를 잡아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LG U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는 LG U 플러스 라우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리밴드에서 홉수를 더 늘려주는 거죠. 예. LG U 플러스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LG U 플러스 경로는 KT보다는 더 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로 배정을 받을 때 홉수의 계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더 느린, 그래서 KT 쪽에 더 빨리 더 홉수를 적게 해서 그쪽 경로 배정을 더 빨리 받으라라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BGP 설정이라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이라 하는 게 어떤 망이 뭐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접속이 트래픽이 과다 증가했을 때 나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설정하도록 되어 있도록 하는 게 BGP 설정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58분인가요? 처음 공격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왔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트래픽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LG 쪽으로는 디도스 패킷이 전혀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전혀 안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요. 예, 예. 그 시간대, 그러니까 KT 쪽으로 다량으로 들어왔을 때도 예. LG U 플러스 쪽에 망에 연결되어 있는 디도스 장비의 로그를 보게 되면은 예. 그쪽으로도 들어온 패킷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 들어온 게 제 예. 라우터 MRTG 그래프를 보면 예, 예. 한 6시 30분 경에 처음 이게 예, 그 예. 트래픽이 잡히거든요. 그 전까지는 트래픽이 없었잖아요. 6시 30분경에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6시 30분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10메가 구간에서 아예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워낙 이 분석 보고서를 만들면서 많은 양들을 한 화면에 넣으려다 보니까는 실제로 육안으로 보셔가지고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그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제로 들어오는 공격 패턴들에 대한 그 패킷을 디도스 장비에서 리젝트를 놓고 있는, 그러니까 드랍시키고 있는 그런 정보가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KT 도해선을 자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은 BGP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게 다운이 됐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다 전파가 빠르게 되면서 라우터끼리 통신을 하면서 LG U 플러스 쪽으로 바로 넘어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25분 동안에 LG U 플러스 망으로 들어오는 정상적인 패킷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KT 쪽에서 11기가가 잡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거다라고 KT 쪽, LG 쪽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누구도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나타났던 증상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KT 도해선을 차단을 했습니다. LG U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던 라우터의 BGP 업다운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거의 뭐 30초, 뭐 20초 이런 단위로 BGP 업다운이 엄청나게 KT 쪽보다 더 많은 횟수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도 지적했습니다. KT로 몰렸던 패킷이 KT가 다운이 됐습니다. 내가 가야 될 데스티네이션을 KT 쪽 회선으로 들어오려고 배정을 받았는데 얘가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경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LG U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LG U 플러스 쪽으로 쭉 갔는데 얘가 또 다운이 됐다고 시그널이 날라옵니다. 루프를 도는 거죠.
루프를 돌아서 내가 가야 될 데스티네이션을 못 찾고 루프를 돌면서 패킷량이 쫙. 그 당시에 MRTG를 딱 찍으니까 뭐 11기가에 가까운 그런 정보가 잡혔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그 당시에 그 회선 절취하기 전에 들어왔던 공격은 1기가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리포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디도스의 패킷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5.2기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잡혔던 그 부분에 대한 에버리지를 냈을 때 5.2기가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도스 공격이 이게 대규모이냐 소규모이냐를 판단하는 요인은 공격을 하는 패킷의 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측에 내가 1기가 수용 범위 안에서 500메가 들어오면 디도스 공격은 맞습니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느냐, 서비스에 장애를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기가 수용 범위 안에서 500메가 들어오면은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은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500메가가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리퀘스트를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수용 범위인 310메가, 회선 155메가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1기가를 갖다 부으면은 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냐라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받아들이는 측의 수용 용량도 대규모이냐 소규모이냐를 판단하는 요소로 결정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죠. 예, 다른 분, 예. 저는 그 보안 쪽, 네트워크 보안 쪽하고 IS 27001 그 내부 보안 쪽의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선관위 쪽 계신 분들 입장이 좌우는 이제 갑과 을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실명을 못 쓸 정도로 좀 불편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이쪽의 전문가분들이 다들 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들 이제 그 업체에서 고객들을 대하는 자리라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추론을 가지고 뭔가 말을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LG 엔시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그게 이제 로그를 보고 이제 선관위에서도 요 내용해 가지고 내용을 그 자기 입장을 갖다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선관위 분들이 말씀 안 하시는 내용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라우터 쪽에서 있는 장애가 이제 그 서비스가 안 된 원인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면은 선관위에서 계속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디도스 관련 기술 분석 결과라고 나오고, 다들 보시면은 그 선관위 쪽에서는 디도스의 장애, 서비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월 26일 날 LG 엔시스가 보고서를 본 첫 페이지는 디도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서비스 장애 보고서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걸 보면은 그 조금 그 재밌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결국 보안 장비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PS, DDoS 장비, 웹 방화벽, 웹로그, VPN 다 이상이 없는데 디도스 장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선관위 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디도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디도스 장비 쪽에서 다 막아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디도스 공격 탐지 내역에 UDP 공격과 그다음에 IP 공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일단 TCP를 기본적으로 해서 뭐 에크, 싱크, ICMP, IGMP, UDP 뭐 다 합쳐서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는 공격을 했는데 공격 기법이 두 가지밖에 검출이 안 됩니다. UDP하고 그리고 IP 공격, 소위 말해서 이게 핑 공격인데 ICMP로 추정이 됩니다. 그 선관위가 얘기한 보고서들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두 가지만 검출이 1차 공격 때 이 두 가지만 검출됐다고 나오는데, 근데 역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당했던 범인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디도스 공격 툴 중에 카스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공격을 했다 했는데, 그 툴 메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메뉴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체크만 하면은 해당 공격들을 다 하고 공격을 누르면 이 공격들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 말대로 하면은 UDP 공격만 체크하고 ICMP 공격만 2개만 체크해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 툴을 가지고 만약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IP와 URL 주소를 다 넣고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로고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지금 이 보이는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손을 안 대고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는 뭐냐면 UDP하고 ICMP만 체크가 돼 있어요. 지금 저 공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하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커가 이 툴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냥 받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예. 이거는 이제 성관이 쪽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정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성관이 홈페이지를 다운하겠다고 작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했으면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다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글로 이제 화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중을 주는 그 인계치도 굉장히 높여서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토탈 나오는 것도 200메가 전후의 공격인데 이거는 아주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 기술적으로 다시 또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봐서는 뭐냐면은, 첫째는 해커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라고 추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ICMP하고 UDP만 사용했으면 이 공격의 특성도 있어요. TCP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증거가 남는 걸 우려한 건지, 아니면 공격만 하고 끊으려고 이렇게 했는지 몇 가지 의도는 있겠지만은 총 양도 서비스에 지장을 줄 만한 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툴을 사용했던 흔적들도 서비스를 갖다가 아주 막 매몰차게 몰아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격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선관위에서는 서비스를 못했습니다, 장기간. 5시 50분부터 이렇게 중간에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했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LG 엔시스가 쓴 보고서를 보더라도 모든 보안 장비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11월 26일 날 밝혔는데, 그럼 이거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서비스는 안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장애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인적 장애인지 아니면 시스템 장애인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뭐 어떤 설정 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일단 디도스에서 굉장히 멀어졌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디도스라는 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추론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200메가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263메가 그러니까 KT 회선에 물려있던 MRTG를 보면 263메가입니다. 그 뒷단으로 들어오는 패킷은 그 범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우터에서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디도스 장비가 보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처리를 한 거고요. 디도스 장비는 잘 동작을 해서 LG NCC 분석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디도스 패키지 들어온 걸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안 장비 자기 역할 했습니다. 그 다음 보안 장비 자기 역할 했습니다. 웹서버 보호했습니다. 엔티 디도스 장비가 가지고 있던 자기 기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KT 쪽으로부터 들어왔던 1기가라는 트래픽을 우리 라우터가 다 소화를 못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그런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까요? 앞에 들어오는 관문이 분배해 있는 상태인데 사용자는 이 라우터라는 걸 무시하고 디도스 장비로 타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서비스 장애가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LG 엔시스 분석 보고서가 그런 형태, 지금 보시는 그런 형태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겁니다. LG 엔시스는 서비스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메인터넌스 하고 있는 장비의 각각 파트의 영역에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실제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떤 장애 현상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통신 사업자와 우리 쪽 라우터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그 뒷단에 있었던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만이 이게 서비스 장애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게 잘 뭐 버텼다가 아니라 예. 특이 로고가 없고 예. 이상이 없고 뭐 위험을 탐지를 안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지금 아까 그 UDP ICMP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석 보고서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분석 보고서에 UDP ICMP 플러딩 어택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HTTP 플러딩 어택이 들어왔습니다. 시간대를 보시면은 제가 분석해서 이 분석 보고서는 디도스 장비에 있는 로그 현재도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결과를 도출했던 거는 웹서버의 로그를 분석을 해서 분명히 제가 정보를 넣어드렸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현황과 HTTP 플러딩 어택, CC 공격이죠. 검찰 수사 결과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시간대는 물론 보시면 09시, 11시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로그를 웹서버의 액세스 로그인데 이것만 딱 보더라도 CC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05시 50분에 시작되었던 디도스 공격은 회선 밴드위스를 고갈시키는 ICMP, UDP 플러딩 공격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KT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한 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로그 분석을 해본 결과 새로운 패턴의 어택이 들어왔었고 그 어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KT의 사이버 대피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UDP, ICMP 대량의 패킷, 밴드위스를 고갈시키는 공격에 대해서는 대피소에서 1차 걸러줍니다. 하지만 로지컬 공격에 해당하는 HTTP 플러딩이라든지 슬로우 베이스 공격이라든지 플로우 베이스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에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가서. 로지컬 공격입니다. 이거는 그 웹사이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로지컬 공격이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CC 공격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근데 CC 공격이 예. 들어온 거는 7시 25분 이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논점이 흘리는데 예. 서비스가 안 된 그러니까 논점이 흐리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거는 ICMP, UDP 플러딩 공격이 맞습니다. 제가 분석 보고서에 보시면은 아니 IP 그 UDP 예. 플로딩 공격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CC 공격도 지금 예. 말씀을 거론을 자주 하시는데 그거는 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ICMP와 UDP로 인한 이 공격이 네. 지금 내부망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다 막아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전에 라우터 단에서 이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요점인데 예.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면은 네. 이 그 11월 26일 이후로에 지금 이 그 선관위에서 이 분석을 그 이제 심층 분석 들어가는 게 예. 라우터 쪽에서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에 그 밴드위스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미흡하고 두 번째가 그렇게 공격이 이쪽 두 회선을 타고 들어오는데 네. 이쪽에서는 미미한데 네. 여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손을 끊으면은 이쪽에 들어오는 게 일로 안 들어옵니까?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실 때의 사항은 예. KT 두 회선으로 들어오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적적인 조치 단계에서 KT 회선을 자르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결정을 했을 때는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이 MRTG 차트를 보는 상태에서
KT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 단계에서 그거를 대응을 했지만은 불가항력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상황에서 그 조치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예측을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적극적인 조치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냐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황상으로 들어온 거는. 네. 그런데 일단 장애는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라든지 지금 그 11월 26일 이후로 선관위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네. 판단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예. 디도스 공격에 대한 그 예. 장애에 대한 분석과 그 대비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서비스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 뭐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 7월 7일 이후로 우리나라 모든 웬만한 그 전산망에서는 이 디도스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이게 화두입니다. 1년에 을지훈련을 포함해서 그리고 재난복구 훈련을 갖다가 그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주요 기관들은 그 메인 지금 시스템 있는 네트워크 말고 그 DR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가 떠지고 나면은 뭐 그 얼마나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황 판단이 이쪽이 안 된다고 하면 DR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1년을 갖다가 2009년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하실 수도 있고 최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회씩 그렇게 연습을 해오신 사항인데 그게 이제 실전에서 또 이제 뭐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항을 갖다가 자꾸 디도스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선관위가 예. 이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저걸 절차하게 됐을 때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 초기 발견했고 보고를 했고 보고받은 사람 또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좀 더 납득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선 저기 잠깐만 예. 여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좀 기술적인 부분 말고 짚고 넘어갈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말하겠습니다. 일단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의도적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언론이라든지 네티즌은 없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가 아니고 디도스 공격은 분명히 있었지만 디도스 공격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DB 연결을 끊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DB 연결 연동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설정 문제라든지 이런 혐의가 보인다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 해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토론문 13페이지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무원인 내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보상이나 이익이 없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상식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인 돈도 없는 20대의 보좌관들이 자기들 돈 가지고 금전적 보상이나 이득이 없는데 승진이나 금전 소득 아무것도 없는데 파면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사건이 의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서 검찰이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유에서 시작됐고 그다음 세 번째로 짚어야 될 부분이 본질은 디도스 공격을 포함한 선거 부정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고 이런 선거 방해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권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의 피해자인 동시에 유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라든지 보면 선관위는 피해자 이런 관점에서만 써져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는 분명히 가해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스 공격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선관위가 됐든 서비스 사업자가 됐든 장비 사업자가 됐든 책임 원인도 불분명하고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다. 아니 원인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예산과 인력만 할충하면 해결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방울순 캠프에서 온라인 팀에서 일했었는데요. 방울순 캠프는 그날 비상이었습니다. 12시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새벽 1시경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개인 서버다 보니까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보면 기술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선관위 홈페이지가 1차 공격을 당합니다. 1시 20분. 그리고 2차 공격을 당합니다. 5시 50분. 근데 1차 공격은 이렇게 나옵니다. 1차 공격은 미비하여 막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상식선상에서 하면 디도스 공격이 1시 20분에 있었다면 뭔가 낌새가, 그것도 선거 당일에 있었다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대비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게 분명히 가능했을 텐데 1차 공격 이후 대비책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는 바운슨 캠프 같은 경우는 개인이지만 어떻게 했었느냐. 서버 관리자가 1시 20분 공격당해서 저희는 뻗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처럼 튼튼하지가 못하니까 개인 서버니까 뻗었습니다. 3시에 복구를 합니다. 밤새서 한 명이지만 개인이지만 복구를 해냅니다. 그리고 5시 다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면서 또 다시 설마 들어오겠냐는 했었지만 고민하고 있었죠. 무슨 고민하고 있었냐? 혹시나 들어오지 않겠지만 다시 공격 들어오면 사이버 대피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라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침 일찍 바로 출근해가지고 사이버 대피스로 빨리 전화 때리고 담당자 연결해야 되겠다. 우리는 6시에서 7시에 바로 뻗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제로는 단계를 잘 몰랐죠. 처음 하려다 보니까 카페24, 왜냐면 저희 서버 사업자요. 카페24,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거쳐서 대피를 하는데 저희가 근데 결정 내리는 시간은 7시거든요. 그냥 6시에서 7시에 뻗자마자 바로 사이버 대피소 하자마자 결정 내려서 가는데 진행되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개인이 해야 되는 데다가 한 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려서 8시 30분으로 복구를 해요. 근데 승관이 같은 경우는 승관이 계속 푸브넷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지속 공격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대책은 기본일 텐데 푸브넷에 당연히 사이버 대피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결정이 늘어진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가장 한 게 의혹제기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차단 조치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의 일시 단절 및 서버 재부팅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저도 ATM 하드웨어 설계를 하다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 사람이지만 운용 보고서를 사용할 때 수 있다는 말은 정말 되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수 있다는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설명대로 다릅니다. 기본 조치를 수행하도록 한다와 수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수 있다는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되 최후의 수단인데 정말 그게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사이버 대피소 같은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1차 공격이 있었고 그거 막았지만 2차 공격이 들어왔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장 파악을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됐듯이 ICMP, UDP 플러딩 공격이 있었지만 정말 미약한 공격 아까 200메가 정도의 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BGP 업다운 저도 BGP를 잘 모르겠어요. BGP 업다운은 그런데 AT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래픽 가부할 때 셀 손실을 기른지 셀 폐기를 합니다. 근데 왜 BGP를 업다운을 차라리 셀 손실이나 셀 폐기를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텐데 왜 BGP 업다운을 시켰는지 그 책임 주체가 원인과 책임 주체가 BGP가 만약에 업다운이 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지금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리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서 계시게 해서 자리로 앉으시고요. 김 교수님도 이쪽으로 오시고